장사하는 기업이 이 나라 교육시장에 무슨 대단히 큰 뜻이 있어서 대학까지 인수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엘리트 집단, 병원 의사들이 모인 회의는 누구 하나 논리에서 지지 않는 명석한 두뇌들의 설전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재단의 급작스런 지방 파견 결정에 반발한 상국대학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규환인 이곳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사들, 그 중에서도 권위 있는 과장들까지도 이 남자 앞에 바짝 긴장하여 의견개재를 멈추고 남자를 바라봅니다. 아이고, 진짜 많이들 모셨네. 이들은 응급외과 등 3개과를 강원도에 있는 병원으로 파견하자는 재단의 결정이 자본주의 논리로 환자를 대한다며 돈 안 되는 과를 방출하는 의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인수한 병원 재단의 총괄 사장 구승효는 너무 그럴듯해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대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의사들의 주장은 구승효 사장의 허점 파고들기에 주눅 들어버립니다. 시작하시죠. 청을 따로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경외과장께서는 여기 따로 청을 받고 왔나 보죠? 와, 기선제압. 아니요. 저희 의료진은 이번 사태가 보셨나요? 참으로 이렇듯 당황스럽습니다. 구승효 사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리고 표정, 제스처, 모든 것이 상대가 논리를 펼치기 이전부터 이미 상대를 압도해버리는 카리스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에 이 캠퍼스에 있던 검진센터 강남으로 옮긴 걸로 아는데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와, 그냥 상대가 제시한 논리의 근거를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구승효 사장의 논리. 그거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만약에 사장님더러 갑자기 지방에 가라면 가시겠어요? 산부인과장이시죠? 잘 됐네요. 내가 안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진짜 내 눈을 믿을 수 없는 걸 하나 봐가지고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국에서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죽는다는 기사. 그 사실입니까? 이번엔 팩트 아니죠. 폭격을 날리는 구승효 사장. 통계상으론 예, 잘 안 들리네요. 틀렸다는 겁니까? 상대가 꼬리를 내리면 절대 놔주지 사실입니다. 않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구나. 거기 앉아서. 저 같으면 울었습니다. 지금 이미 울고 있어요. 사장님은 이 자리에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요. 나더러 지방에 가라고 하면 가냐고요? 대답 드리죠. 네, 갑니다. 내가 먼저 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저와 의사 선생님들의 멘탈은 그동안 부서져 정말 가고 아프지도 있습니다. 않았습니까? 아니 서울 사람의 2배가 넘는 엄마들이 수도권이 아니란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사지 않습니까? 간호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 사람들 안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회사였단 말이죠. 회사에서 일부 사업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면 벌써 지방 현지가 그리고 한 의사가 반격을 시도하는데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습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눈에 도끼 보십시오. 도끼. 이렇게 상국대병원 일동이 단체로 멘탈이 나가버린 이때 상급병원은 공공재입니다. 의국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응급, 소아, 산부 이 3과에 하루 내원 환자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500명입니다. 한 달이면 15,000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병을 고치고 상처를 꿰매고 있어요. 예, 저희 말고도 서울에 종합병원은 많죠. 하지만 저도 여쭙죠. 이 많은 사람들을 15,000명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체시키고 더 멀리 분산시킬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와, 이번 반격은 좀 셌습니다. 과연 구승효는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까요? 그럼 보건복지부 가서 물어보시죠. 네? 지금 사장님이 되셔갖고 난 모른다, 내 책임 아니다, 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복지부에서도 똑같은 얘기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원은 공공재다. 그쵸?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재. 흉부외과 주경문 과장이에요. 내가 지금 공공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기승전 개박살나는 상국대 일동. 그만해. 다들 너무 상처받았어. 그리고 이때 한 간호사가 손을 듭니다. 간호사는 강해. 이번엔 좀 다를 거야. 노조
분이라서 네, 어디 소속 누구시죠? 아까 과장의사들은 이름을 존중해주듯 외워서 무슨 과장님이시죠? 라고 외운 모습으로 대하고 간호사에겐 누구시냐고 무시하는 태도를 숨긴 견제하기로 길을 또 꺾어버립니다. 말문이 막히고 기가 죽은 간호사는 하려던 말을 못한 채 앉아버립니다. 그렇게 병원 사람들은 사장의 의견에 반격하지 못한 채 수그러드는 줄 알았으나 한 남자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각자가 나는 거는 그럼 파견 대신 돈으로 된다는 뜻입니까? 응급의학과 예준호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 돈 있고 없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꾸 말 돌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오, 구승효 사장은 흔들릴 것인가? 지원금을 낼 수 있으면 안 가도 된다. 사실 여기서 예진우의 질문은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구승효 사장의 대의 명분을 깨트릴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래요? 응급학과시라면? 아, 재원. 그쵸. 못 마련하죠. 의료 서비스가 닿지 않는 지방 곳곳에도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자. 그리하여 의사와 간호사의 본분을 다하자는 대의 명분으로 포장한 구승효 사장의 논리를 예진우는 정면으로 흔들어 버린 겁니다. 즉 지방 파견의 의도가 대의 명분을 위해서가 아닌 자본주의의 논리로 돈이 안 되는 과를 방출하기 위함임을 꿰뚫어 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께 보여드린 회의시는 JTBC 라이프 2화입니다. 현재 2화까지 진행된 라이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앰뷸런스에서 실려옵니다. 이 남자는 늘 고통받지만 좋은 사람을 연기하시는 천호진 배우. 이 병원의 원장인 이보은입니다. 그리고 원장 이보은이 부원장인 김태상의 집에서 사망하는 이야기로 1화는 시작됩니다. 물론 돈보다 환자를 생각하는 원장 이보은이 죽자 오로지 돈만을 중시하는 대기업 재단의 친화적인 부원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며 1화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이동욱이 연기한 예진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는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이지만 각별한 관계였던 원장이 사망하자 왜 하필 부원장의 집에서 원장이 죽었는지를 의심하며 그의 주변을 쫓습니다. 부원장은 원장이 죽고 다음날 병원의 인력을 지방병원에 파견해야 하며 이는 복지부에서 권한 내용이라 어쩔 수 없다고 공지합니다. 의사 인력 파견 사업에 동참해달랍니다. 무슨 파견? 어디 파견이요? 낙산의료원. 그 대상은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규모는 얼마나? 응급의료센터 이상 3개과. 세계과 전체 다를요. 언제까지요? 여기는 누가 남고요? 얼마나 남고요? 필수 진료 과목을 없애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애긴 누가 없앤데 파견이야 파견. 분원입니까? 완전 이전입니까? 인건비 지원을 해주겠다니까 뭐. 돈 줄 테니 법에 안 걸릴 정도만 남기고 다 옮기라 이겁니까? 아니 국립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우리도 거점 병원이야. 오늘 아침에 출근 전에 다녀오셨다고요? 복지부를. 뭘 들었어?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냥 가지 않으면 뭘 어쩌라고? 병원 사람들에 의한 반발이 일어나고 그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파견 사태의 주동자일 거라고 생각한 부원장은 갑자기 한 발 물러나고 진짜 흑막인 재단 사장 구승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초반부에 보여드린 회의 내용에서 피력한 사장의 논리에서 빈틈을 찾아낸 예진우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을 시작한 게 현재 2화까지의 내용입니다.
글을 올린 시각은 오늘 아침 06시 54분, 위치는 별관 307호에 있는 데스크탑 IP로 나왔습니다. 근데 307호는 전공의 숙소라서요. 그 안에 CCTV가 없대요. 복도 CCTV를 대신 찾아놨습니다. 작성자 아이디. 그게 올린 사람이 이보은이요. 죽은 환자. JTBC 월화 드라마 라이프는 의학 드라마인데요. 기존의 의학 드라마와 차별화된 영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승우가 등장하는 장면들에선 이게 드라마야, 영화야 하는 밀도 높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하긴 요즘 웰메이드 드라마로 인해 영화와의 경계와 많이 허물어지기도 했지만 캐스팅부터 조승우, 문소리, 문성근 배우와 같은 영화 톤의 배우들이 참여하고 있고 드라마 톤의 토대가 되어주는 이동욱, 천호진 배우와 조화가 남다릅니다.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는 참 현실적입니다. 의학 드라마라 함은 병원에서 질병과 환자, 의사들 간의 알력 싸움, 병원 관계자의 어려움, 감동이 대부분의 이슈였지만 라이프 1화, 2화는 의학 드라마에선 생소한 어른들의 이야기가 날 것처럼 생생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단의 소유권이 대학에서 대기업에 넘어간 내용, 그로 인하여 대기업 계열사 회의에서 병원의 환자 정보를 보험사에 팔려고 서로 간을 보는 내용. 화정보험이 아무리 국내 최대 생보사여도 그 사장님께서 저희 아니면 어딜 가서 환자 정보를 이만큼이나 구할 수 있을까요? 병원 사장 자리를 너무 즐기시네 우리 부사장께서. 같은 계열사끼리 너무 돈돈하는 거 아니신가? 아이고 같은 계열사니까 돈돈하는 거죠. 다른 회사였으면 벌써 셔터 내렸습니다. 이거 표본 데이터 세트 한 건당 100. 딱 떨어지게 하시죠. 아니 2천만 명이 넘는다며 한 세트당 100만 원을 부르면 우린 어쩌라고. 어차피 구사장도 병원에 깔려있던 거 공짜로 얻은 거 아니요? 남 사장, 아니 뭐 저희가 뭐 환자 정보를 단순히 생보사 영업하시기 쉬우라고 그냥 넘겨드립니까? 계약자의 질병을 미리 알면 나중에 지불 거부할 수 있고 지불 가능성 높은 상품 아예 가입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계약서에다 미리 지불 거부 약관 집어넣으면 그 깨알 같은 거 그거 누가 읽어봅니까? 솔직히 이거 불법인데 서로 가만 좀 합시다. 개인 건강정보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 그니까 불가 조항 2016년 8월 삭제. 업데이트 좀 하시죠. 그리고 병원에서 이득이 남지 않는 과를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그래프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디테일에서 이 드라마 각본의 참 재미가 가득합니다. 700억만 더 쏴주시죠, 회장님. 또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 쪽 관계자라면 친숙한 그곳, 병원 업무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복지부, 심평원, 이러한 보건복지 산하기관이 등장하는 것부터 라이프의 어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날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되었는지 드러납니다. 저 역시 보건복지 산하 공공기관에 몇 년간 종사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드라마가 투영하는 스릴러의 모습이 단지 묘사를 넘어 한껏 빠져서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잔잔하게 계속 기억에 남는 씬으로는 3교대 중 가장 힘들다는 나이트 근무가 끝나고 퇴근하려던 간호사가 응급 환자가 들어오자 외투만 벗고 다시 환자를 보는 장면이었는데요. 실제 간호사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저거 리얼이란 대답이 나왔습니다. 작가가 누군지 찾아봤더니 비밀의 숲을 썼던 이수연 작가인데요. 비밀의 숲은 한국 드라마계에서 나오기 힘든 각본으로 평가되는 명작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비밀의 숲을 보신 분이라면 대본의 쫄깃함에서 작가를 이미 알아채셨을 수도 있겠네요. 2화까지 보고 3화를 기다리며 리뷰를 작성합니다. 이 리뷰 영상은 JTBC의 사용 허가를 받고 만들어졌습니다만 리뷰 의견에 대한 허가는 없는 자유롭고 솔직한 참 리뷰였음을 밝히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그거 메이드부터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글 올린 거 너지?